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하는 일마다 헛발질이야. 사람이 돈을 비껴가는지 돈이 사람을 비껴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저 사람 생긴 걸 봐. 어딜 봐서 돈이 붙게 생겼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돈벼락이니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 밖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매우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통용하는 운의 의미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생로병사가 자연의 질서와 순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학은 자연의 이치를 밝혀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학문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자연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사주팔자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얼개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등 사람마다 가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인생 트랙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의 차이는 삶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는 삶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따라가느냐, 축구공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은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 내내 죽자고 축구공을 따라다니지만 한 번도 공을 차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를 잘하는 스타급 선수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또 정확하게 공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또 기회를 잡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을 잡으면 끈질긴 집념과 투혼을 발휘해 골로 연결해내지요.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 트랙을 걸을 때와 비교해 재물의 크기, 명예의 높낮이, 인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최고의 인생 트랙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제한해 살펴보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최저의 인생 트랙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천시를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니까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낀다. 2.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된다. 3.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4.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듦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한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6.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험,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8.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긴다. 9.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10.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한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이니까요.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명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을 좇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갔다면 분명 길지 않은 시간에 당신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세세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운명이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당신은 내 노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당신 앞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고난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명을 그릇에 비유해 볼까요? 사람의 그릇은 타고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의 성질은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비록 깨질지언정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크기, 모양, 재질, 경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모양은 투박하지만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릇이 있는 반면 아름답고 섬세하게 세공되었지만 쉽게 깨지는 유리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명분의 식사를 담을 크기의 대접만한 그릇이 있고 또 간장 종지로 쓰일 법한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 즉 천성과 천명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본성이자 본질인 것이죠.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부모님과 형제들, 타고난 외모와 성격 등을 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네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들이죠. 이제 운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은 바로 이 그릇의 쓰임새와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크다, 작다, 단단하다, 무르다 등의 개념은 명의 영역이고 그릇의 용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운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땅에서 태어나 일정한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25세에 취업을 하고 31세에 결혼을 하고 35세에 이직을 하는 인생살이가 바로 운의 영역에 속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란 게 명과 운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의 의지에 굴러가는 수레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학에서는 명과 운의 균형과 조화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연히 명과 운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우리의 세상살이를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바퀴의 크기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다면 수레가 잘 굴러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타고난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에 비유하자면 큰 그릇은 쓸모는 많으나 옮기기가 어렵고 작은 그릇은 옮기기는 쉬우나 쓰임새가 적죠. 그리고 모양이 예쁜 그릇은 깨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상대성의 논리로 살펴보세요.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음양의 조화, 즉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라는 운명학의 가르침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답니다. 명이 부족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의 작용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명의 가치를 키우는 운의 경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운은 좋으나 명이 좋지 않은 사람과 명은 좋으나 운이 좋지 않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론 명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구분이 없고 운 역시 누구에게나 좋고 나쁜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상대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인지라 그냥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보여주는 삶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타고난 그릇이 작고 격이 낮은 사람이 매우 운이 좋은 경우와 타고난 그릇과 격이 뛰어남에도 가장 좋지 않은 운을 만난 경우를 비교하면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후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전자보다 우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작은 가게의 주인이 소위 대박이 나서 매일 돈을 쓸어 담는 경우와 연간 매출의 1,000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해오던 중견기업의 사장이 예기치 않은 실수로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운명학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답니다. 좋은 인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운명학에서 인연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운 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 당신의 그릇이 채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릇을 온전히 채우고 나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그릇을 넓힐 수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귀인을 맞이하고 받들면 끝이 길하다. 인연의 맺고 끊음이 인생살이다. 인생살이에는 언제나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합니다. 자연에 변하지 않는 섭리이자 질서이죠.
당신의 과거를 한번 차분하게 뒤돌아보세요. 크건 작건 인생 변곡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변하는 시기마다 당신은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등 주변에 있는 인연의 모습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주역에서도 변하는 시기에는 세 사람의 손님이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사람이란 천지인 삼재의 현신인데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이 갖춰지고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이 변화를 감행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를 도와줄 귀인의 출현을 가장 가시적이고 직자적인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귀인이 내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에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선연이고 누가 악연일까요? 지금까지 당신과 옷깃을 스쳐 지나갔던 무수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추억과 나빴던 기억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희미한 잔상들은 버리고 비교적 상이 또렷한 인연들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에 각 인연들이 보여주는 처음과 중간과 끝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처음은 나빴다가 끝이 좋은 사람,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죠. 당신이 만난 인연들은 모두 당신의 인연 시간표에 따라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당신이 만났던 인연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운이 좋을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그리고 운이 나쁠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행불행이 있듯 선연과 악연 역시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한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비춰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인연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인연으로 남게 된답니다. 귀인은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길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인연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나타나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이 같은 귀인을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내 안에 귀한 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너무 흐려진 탓은 아닐까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운명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 기인을 만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이룬 3,500명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인을 만나 팔자를 바꾼 시기도 모습도 인연도 각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다는 것이 별난 헤어스타일이나 기괴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 휩쓸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특별함을 잃지 않고 지켜갈 만한 고집이 있다는 뜻이죠. 이들은 타인의 개성 역시 알아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 일명 거지 근성이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거지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국어라여 거저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좀 도와달라 라는 부탁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받은 귀인은 몇 배를 곱해서 돌려줍니다.
당신이 10을 투자했다면 그 100배를 부풀려 1000을 돌려줄 것이요. 100을 투자했다면 10,000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0인 상태라면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은 억만금의 재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결국은 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답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귀인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귀인을 만날 운이 있는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가지 단점으로 상대방 전체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귀인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또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마침내 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서리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이서윤 지음 이다미디어 출판 운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학에 입문하여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히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저자는 운명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가 후천적으로 만나는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며 그로 인해 인간의 기륭 화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명과 운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명은 인간의 수명처럼 주어지고 정해진 것이고 운은 우리의 삶처럼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명과 운의 균형과 조화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죠. 운이 자연의 변화처럼 서서히 움직이고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으로 운을 좋게 할 수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를 알아본 이 시간,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더욱 멋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